이분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안진용 기자님 반갑습니다. 벌써 인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 뉴스엔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그 코너, 네, 연예부 기자님과 함께 이제 연예계 소식까지 섭렵에 들어갔습니다. 네, 누구라고요? 네, 안진용 기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네. 네. 매번 그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쥐 하셨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제 센스가 좀 부족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오전 제가 오늘 몇 시부터 방송했죠? 한 10시 30분? 네. 10시 30분인가? 10시부터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국가적으로 조금 무거운 날이잖아요, 오늘. 네네. 네, 그래서 웃을 일이 참 없었는데 네. 그래도 연예계 소식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화제도 전환해보고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네. 했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좀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인사도 좀 해주시고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엔진 두 번째 차 이제 2주차죠. 그렇죠. 네, 출연하게 된 안진용입니다. 첫째 주 왔을 때도 워낙 앵커님께서 따뜻하게 또 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 반응도 너무 따뜻해서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사실 연예 소식을 전하더라도 요즘 분위기를 안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주말부터 나훈아 씨의 발언을 두고 굉장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첫 기사 단독 보도를 제가 썼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뉴스엔진에서 다 풀어드릴까 하고 있어요. 나훈아 씨 콘서트가 제가 듣기로는 58년의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뭐 라스트 콘서트였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그 현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냥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일 네.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동시대를 살았던 한 명의 팬 혹은 한 명의 그냥 청취를 하는 네네. 노래를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어땠는지 그냥 총평도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은 네.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일가를 네. 이룬 분이잖아요. 58년에 자신의 외길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보다도 확실한 마침표를 꾹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78이거든요. 오늘 나훈아 씨가. 근데 네. 전혀 위축되거나 힘듦이 없어 보였어요. 거기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은퇴를 하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본인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명언이라는 그렇죠. 거. 그 명언인 이유는요. 지키기 어려워서 명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훈아 씨는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찬사와 아쉬움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모든 이런 화제성이 죽는 거. 전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와, 근데 정정했다라는 말로 모자라 그냥 퍼펙트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네네, 그래요? 진짜 그랬습니다. 네. 그랬구나. 저도 그 콘서트 꼭 가고 싶었는데 티켓팅이 어마무시했는데 어떻게 또 가셨어요? 나훈아 씨가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이 기자일 겁니다. 왜냐면 워낙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예를 들어 예전에 신체 훼손설이 있었죠. 그렇죠. 마지막 공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참 힘들게 살았다. 내가 아래가 잘리딱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또 쓰고 있는 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저였고요. 나훈아 씨 콘서트는 어떤 언론 취재도 허가하지 않고 초대장 한 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피튀기는 피켓팅이라고 티켓팅이라고 피켓팅을 해서 네. 구해서 한 장을 딱 구해서 직접 그걸 보고 왔던 거예요. 야, 그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안진용 기자님은 다르다. 그래서 처음 기사를 냈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시간을 굉장히 온전히 즐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어쨌든 나훈아 씨가 이번 공연에 저희는 사실은 와 진짜 58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정 이념을 두둔했다라는 비판 아닌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첫 기사는요. 나훈아 씨가 정치인들, 국가 국민을 정말 위한 짓거리냐 이게 제 제목이었어요. 정말 모두 정치권이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 후속된 모든 기사는 왼쪽 니는 잘했나 이거였어요. 네, 모든 게 제목이 그거였는데 분명 그 발언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훈아 씨가 특정 지지층을 향해서 한 얘기냐? 절대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네? 지난해 12월 대구 공연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그거에 대해서도 특정 이념을 지지했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그 역을 얘기하면서 또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내 얘기를 똑바로 들어라 하면서 오른쪽도 잘한 건 없지만 왼쪽 니는 잘했나.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한 거였고 그러니까 누구는 양비론을 얘기하죠. 둘 다 잘못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양비론이겠죠. 그게 아니라 나훈아 씨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한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 탄핵이든 뭐든 절반은 해라. 하지 말란 얘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려면 진행을 하되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방 그리고 경제, 즉 민생을 신경 써라.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기사에 분명히 썼거든요. 이런 얘기는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왼쪽 니는 잘했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훈아 씨가 너무 화가 나서 12일 공연에서 또 이거를 재차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던 거였고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특히나 우리 기자님께서 쓰신 네. 기사를 딱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좌파네. 이 사람 우파네 이게 아니라 우와 진짜 국민들 속 시원한 말씀 제대로 해주셨네. 그리고 국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네. 와 정치인보다 낫다 이런 생각 저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나훈아 씨가 과거 이제 테스형을 발표할 때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시기니까는 본인이 노게런티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고 KBS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 생각나요. 그렇죠. 네. 그때 위정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았는데 그때는 양쪽 진영 모두 박수를 치고 옳다 얘기하고 나훈아 씨 얘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 공연을 두고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지지 않고 특정 발언만 두고 진영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이건 나훈아 씨가 하지 말라는 갈라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갈라치기에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헤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의도성 갖고 뽑은 거 그거는 조금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닌 그렇지 않은 분을 우리 뉴스엔진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 제 말씀하시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딱 받아들이셨어야죠. 딱 받아채웠어야죠. 너무 네. 바로 받아들이는 거면 제가 또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감사합니다 다람쥐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정도의 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센스가 조금 부족하다. 차근차근 배워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람쥐 했으면 딱 좋았는데 좋습니다. 자, 그 야권의 인사들이 특히나 그 왼팔 때문에 아마도 뭐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것 같고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 나훈아 씨가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 잘해라. 뭐 우리 국민은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날 나훈아 씨가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출산율 얘기였어요. 출산율 얘기도 했어요? 나훈아 씨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나훈아 씨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찢어진 청바지에 반팔 그 민소매티를 입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청춘을 돌려다오를 불러주면서 항상 정말로 아이들이 알을 안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낳아라. 내가 그래서 청춘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노래를 꼭 부르는데 이번 공연은 이제 내가 없으면 여러분의 청춘은 누가 돌려주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 부분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나훈아 씨의 공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의 연예인. 네. 근데 그 연예인의 연예인 소리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실 나훈아 씨인 것 같은데, 근데 나훈아 씨가 뭔가 오래 활동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너무 두문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한 사진 하나 찍히거나 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하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하세요? 사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외롭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훈아 씨가 근데 보면 2007년에 갑자기 잠적설이 떠돌고 11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신체 훼손설이나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본인의 그 희대 기자회견을 했죠. 무대 위에 올라가서 5분간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했던 그 현장에도 제가 있었는데 나훈아 씨를 딱 보면은 일단 신비주의가 적당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언론을 잘 활용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수잖아요. 네.
노래가 너무 좋고 노래를 잘해요. 아, 그건 인정. 네, 1200곡 정도를 썼는데 그중에서 95%가 자신이 직접 쓴 노래였거든요. 이날도 한 23곡을 불렀는데 저보다 제 아버지 연배거든요. 근데 그분의 노래를 제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 정도구나. 그 정도로 히트곡이 많다는 거. 가수로서의 본인의 본질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58년이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떠날 때 떠나지 말라. 너무 아쉽다라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거죠. 아니, 곡을 그렇게 잘 쓰시는 분이면 가수는 안 하더라도 곡을 계속해서 쓸 생각은 혹시 없으시대요? 어때요? 네, 정말로 보면 나훈아 씨가 네. 신비주의지만 대중을 다 읽고 있다는 게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는 노래는 안 부르지만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네. 이것도 콘서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로 기웃대지 않겠다. 이 언저리에서 계속 뭐 할 거 있나 보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나는 아는 후배도 없고 친한 후배도 없다. 내가 누구한테 곡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훈아 씨 뭘 하냐? 정말 비 오면 빈대떡에 막걸리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동안에 자기는 구름 위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스타니까, 별이니까. 근데 이제는 땅에 두 발 붙이고 살고 싶다 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나훈아 씨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네. 이 은퇴 이후에는 소소한 삶을 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청계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연히 나훈아 씨의 모습을 대중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 재미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럴수록 더 그의 노래가 듣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오늘 사실 계속 오늘은 좀 힘든 날이네요 이런 거 계속해서 주시는데 글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날 정말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한 곡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나훈아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다음 이 분도 떠오르게 되죠. 자연스럽게 임영웅. 그러니까 임영웅 씨 하면은 그냥 트로트 하면 언젠가부터 그냥 딱 떠올라지는 그냥 선두주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임영웅 씨는 어때요? 어떤 분이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임영웅 씨 취재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한 5년 돼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열렸던 그 11만 명을 동원하는 콘서트에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 현장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훈아 씨와는 좀 달라요, 결이. 왜냐면은 일단 임영웅 씨는 트로트로서 유명해졌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또 섭렵을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 콘서트는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였냐면은 임영웅 리사이틀이었거든요. 그동안 임영웅 씨가 여러 방송이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선배 가수들의 주옥 같은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임영웅이다가 아니라 네. 나는 이런 좋은 선배들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콘서트를 열 수 있었다. 그런 리스펙트, 존경의 마음을 담은 콘서트였는데 그 콘서트가 총 6일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당 한 2만 명 가까이 모으는 콘서트였는데 우와. 전석 매진이 진행이 됐었고요. 나훈아 씨와는 사실 결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네. 그 팬덤이랄까 대중적 영향력만큼만 놓고 봤을 때는 나훈아 씨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채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채워갈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제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노래 내 노래, 네. 노래 뺏기.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 노래가 아닌데 내가 부름으로 인해서 와, 이 사람이 진짜 잘 불렀다, 이 사람 노래 같아라고 하는 걸 네 노래 내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런 노래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은 늘 도망가. 아, 이 노래 원래 이문세 씨 노래거든요. 저 그거 임영웅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 작사가 분이랑 굉장히 친해요. 네, 그래서 이문세 씨의 노래를 작사했을 때도 이문세 씨랑 워낙 그분이 친분이 있어서 네. 그 노래 너무 좋다. 나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문세 씨가 불렀을 때도 그때도 욕망의 불꽃이란 드라마 OST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임영웅 씨가 왜 리메이크를 했냐면은 네. 그 다음에 신사와 아가씨라는 KBS 드라마의 OST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드라마 OST를 드라마 OST로 다시금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직접 이문세 씨도 본인 콘서트에서 내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이명웅 씨 노래 부르네요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노래 내 노래 또 대표 중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아, 그 노래도 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이 노래가 원래는 누구 노래요? 김광석 씨의 노래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전에는 김목경 씨라는 분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김광석 씨가 부르면서 유명해졌는데 그거를 미스터 트롯에서 이명웅 씨가 부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 단 한 곡이 한 6천만 뷰 정도 됩니다. 6천만 뷰요?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 번씩은 산술적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와. 이 노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김광석 씨의 버전도 알지만 이명웅 씨의 노래로 알고 있는 분도 적지 않죠. 지금도 양현정님께서 임영웅 좋아해요 막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임영웅에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까 그런 글 주셨는데 혹시 기자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기자님 아까 임영웅 콘서트에 갔던 2만 명 유스엔진으로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소리새님도 지금 나훈아 콘서트 영웅님 도척공 콘서트 다녀왔어요. 우와,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가수의 노래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우리가 11만 명을 동원했다라는 것이 와, 그냥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인기가 어마무시하다.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임영웅 씨는 사실 좀 아직까지 연령이 그렇게 막 트로트 하면 딱 생각나는 중후한 그 농후한 중년의 남자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는 늘 궁금했어요. 자, 임영웅 씨가 트로트로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여러 장르를 소화를 하죠. 네. 임영웅 씨가 없앤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임영웅이 없앤 것 3가지 뭘까요? 첫 번째, 반짝이. 네. 사람들이 트로트 하면 반짝이를 생각하는데 임영웅 씨는 물론 무대 위에서 부를 때도 있지만은 반짝이 가수의 그런 느낌을 많이 뺐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꺾기. 꺾기? 아, 노래할 때? 트로트 하면 사람들이 꺾기를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나훈아 씨랑 다르다고 한 게 나훈아 씨가 이번 마지막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기를 잘한다, 꺾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 그건 내가 만든 거다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나훈아 씨 이전에 그렇게까지 꺾기를 잘하는 분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랬네요. 나훈아 씨가 그 창법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꺾기를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문제다라고 짚었어요. 근데 반대로 임영웅 씨는 굉장히 트로트를 담백하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3번째 없앤 거는 트로트는 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 생각을 없앴어요. 나훈아 씨가 그 임영웅 씨가 부르는 트로트는 기존의 트로트가 아니라 정말로 어찌 보면은 조금 발라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층까지도 유입이 됐어요. 그렇게 나훈아 씨가 그동안 만들었던 구축했던 트로트 이미지를 오히려 임영웅 씨가 전복을 시키면서 새로운 팬층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훈아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나훈아를 뒤집으면서 인기를 끈 가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임영웅 씨를 보면 이제 어쨌든 기자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그 사람이 이제 기자 생활 하는 동안의 성장 과정이 쭉 보이잖아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와 지금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성장했거나 가장 잘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인기에 조급해지면은요. 이것저것 섭외에 모두 응하고요. 눈앞의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는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아질 때 한순간 쫙 멈추고 노래는 꾸준히 발표합니다. 가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되 공연 위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이미지가 소비되거나 소모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훈아 씨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많이 TV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질려합니다. 대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실증을 잘 느껴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식상하네라는 말도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영웅 씨는 그 절제를 통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수로서의 본질을 굉장히 충실하게 밟아간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나훈아 씨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훈아 씨는 뭔가 그걸 완급 조절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네네. 그러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연륜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임영웅 씨는 사실은 이게 몇 년생이죠? 임영웅 씨가 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요. 91년생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와, 이거 굉장한 내공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게 왜 그럴지 생각해 보면은요.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임영웅 씨의 인기를 끌 때 노래를 잘한다는 게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왜 잘하게 됐을지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봐야 돼요. 나훈아 씨가 그 임영웅 씨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미용실을 하는 편모스라에서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보면 짙은 흉터가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푹 패이는 흉터가 생겼을 때도 집이 어려워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흉터가 더 깊어졌다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굉장히 공교로운 게
그때 우승을 차지할 때 미스터트롯 그때 마지막에 불렀던 미션곡 내 인생곡이 배신자였거든요. 배신자. 왜 배신자였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불러줬던 그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되려면 된다고 하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마지막 결승전이 열리던 날이 하필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어머. 그날 이명웅 씨가 그전에는 배신자를 감히 못 불렀대요. 왜냐면은 노래란 소절 부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와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전율이 울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날 네. 하필 아버지의 기일 그 경연이 있었고 그날 자기가 차마 못 부르던 노래를 엄마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서사가 더해지다 보니까는 그러네요. 이명웅 씨가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계속 그래서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심파다, 사연팔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 사연을 갖고 노래를 듣는데 네. 이 사연을 모르더라도 이명웅 씨가 이거를 막 자기가 얘기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 거는 심성이 타고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주시고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찬원이 좋아하는데 뭐 이런 글도 주시고 천재 가수 이명웅, 한동훈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글도 같이 주시고 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듯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듯 하늘에서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셨겠네요. 이런 얘기도 주셨고 네. 저 글도 되게 공감이 가네요. 초심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